근데 이제 일찍 안 가면은 요즘에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도 없어요. 그 삼각김밥 중 맛있는 거는 아침에 늘 품절 상태고. 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제가 맛통론 영상에서 약속을 했던 게 이제 그 남자분들의 좀 결혼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모든 남자분들이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것도 아닌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부 남성에게는 사실은 좀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퐁퐁남의 일상을 약간 각색을 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사는 기계공학과 전문대 출신 A씨가 있어요. 그 A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순번에 따라서 교대 근무를 좀 바꾸기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5시에서 6시쯤 일어나면은 옆에는 아내가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나올 때 소리가 커서 이제 깨우게 되면 이제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이제 A씨는 까치발을 하고서 문 닫히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해서 문고리를 연 채로 문을 닫고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서 소리를 최소한으로 하죠.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양말도 미리 가지고 나옵니다. A씨는 이제 당연히 아침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아내는 지금 현재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일을 그만둔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A씨보다는 공부를 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묘하게 A씨를 좀 무시를 하는데, 무시하는 이유가 좀 뭐 말이 안 통한다, 좀 무식하다, 이런 이유로 무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 월급으로 지금 가정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아침을 차려준 적도 거의 없고 이제 신혼 초일 때나 몇 번 이제 해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씨는 이제 보통 집에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는데 이제 말아 먹는 것도 점점 지겨워지죠. 그래서 역이나 정거장 근처에서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사 먹거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는 보통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그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삽니다. 근데 이제 일찍 안 가면은 요즘에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도 없어요. 그 삼각김밥 중 맛있는 거는 아침에 늘 품절 상태고, 전날에 삼각김밥을 사놔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삼각김밥이 없는 건지 가끔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내는 보통은 9시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데려다 줄 때나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좀 일찍 일어나겠지만 보통 뭐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마도 이때쯤부터 군것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커피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출근할 때 이제 배웅한 적이 없어서 뭐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A씨는 카드를 아내에게 준 상황인데 카드 사용 내용 문자를 다시 전송을 받아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A씨가 아내가 이제 파스타를 먹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보통 뭐 가게 이름 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가격하고 아마도 산후조리원 동기나 아이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산 걸로 보이지만 보통은 교육 정보를 얻는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모임에 나가요. 근데 아이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래서 오후가 되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아내가 그 자기가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통장 같은 거를 그 아내한테 다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급 같은 경우도 월급 명세서나 이제 숫자를 볼 뿐이지 자기가 통장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아내가 실제적으로는 돈을 다 관리를 합니다. 명품 소비나 이런 거를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뭐 전세나 월세 집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활비도 줄어들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생활비가 한 최소 300에서 400 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연봉이 7천이라고 하더라도 300, 400의 생활비에다가 기타 다른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모으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은 보통은 배달 음식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아내는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고 아이도 이제 뭐 어린이집에 있거나 어린이집에서 온 상황에서 조금 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장모님이 와 계시거든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사실 장모님의 보살핌이 지금 막 필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직접 돌보기보다는 그 장모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A씨 입장에서는 그 장모님이 늘 그 집에 와 있으신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자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보통 장모님은 내가 도와주니까 사위가 고마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혼자 있고 싶지만요. 이제 자기 딸, 이제 아내죠. 아내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히 이제 A씨는 속으로 좀 짜증이 나죠.
나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실제로 생활비도 다 주고 있는데 항상 아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모님 때문에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A씨도 이런 고민을 하죠. 아내와 장모님이 계속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장모님에게 전염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자기가 전업주부지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박육아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장모님의 이야기나 많이 영향을 준다고 A씨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통은 뭐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데, 아내가 이제 막 보는 드라마가 뭐 결혼작사, 이혼작곡 뭐 이런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A씨는 지쳐가는 거죠. 삶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지쳐가고, 재산이라도 축적이 되면 좀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그 퐁퐁남의 일상입니다. 물론 그 퐁퐁남이 아니신 행복한 부부분들도 많고요. 당연히 다른 부부들도 많지만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퐁퐁남 분들이 보이시는 그 아내의 모습이 좀 대체적으로 이럴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배우자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고를 때는 평생 동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생을 동업이라고 가정하면 평생을 함께할 동업을 하는 동업자를 구하는 것 같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업에서 흔히 깨지는 상황이, 한 명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명은 이득을 보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의무를 좀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은 저녁도 배달로 한다. 그러면은 배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가끔 뭐 2명이서 먹으면 오히려 배달시키는 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서 요리하는 게 훨씬 쌉니다. 그리고 배달비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밀키트도 훨씬 시간적으로는 편리한 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줄여야지 좋은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전문직이나 이러면 밀키트를 주문을 해서 빠르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다면 비용도 적절한 수준에다가 그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직장인이라면 사실 버는 돈은 뻔하고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아내로서 전업주부라면 똑같은 걸 하면서 자기 노력이나 노동을 좀 더 더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조리법이나 레시피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좀 노력을 해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잦은 배달이나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한은 사실은 대부분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의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제가 좀 항상 조심하는 거는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면 여자분들인데 결혼을 하면 항상 피해를 입는 게 여자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여자가 고생을 하고 가부장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삶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은 사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분들도 좀 만약에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다면 남편분들이 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을 하고 왔을 때 그 피곤함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육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육아는 대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인 케이스,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육아도 여성분들이 좀 더 부담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의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저 사람이 나보다 고생하는구나, 또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이 좀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업주부가 되면은 사실 계속해서 좀 불화가 많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에 갇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단 산후조리원 동기라던가 아이 엄마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나오는 얘기가 남편에 대한 욕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뭔가 별거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맞벌이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좀 이런 경향이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이만큼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아내분들, 그러니까 남편분들을 조금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나 굉장히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존중을 해주시는 게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이런 경향성이 조금씩 심해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혼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은 뭐냐면 너무나 내밀한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회사처럼 상사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조율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경향이 있고, 장모님은 당연히 아내 쪽으로 기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이 심화되기만 하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일단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에는 상사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상사라는 존재가 없죠.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제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동업자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해서 자신의 의무나 이런 거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배우자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피해의식,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조언자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부부 생활에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조언자.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하시면 안 되고, 그 조언자를, 제3자로서 조언자가 있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남편 쪽에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량 남편, 이제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생활하는 한량 남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